국내 경제 뉴스를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이제 경제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망한 것처럼 이제 뉴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20% 이상 급감했다. 경제적인 위기다. 라고 표제를 써냅니다. 수출이 20% 줄어든 거 맞아요. 네, 전체적인 통계 수치 안에서는 20%가 줄었지만, 무역 수지는 오히려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왜 20%가 줄었는지, 어디서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를 우리나라 뉴스들은 쏙 빼놓고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 가지 국내 경제 단신들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어제였죠. LNG선, LNG선 100대를 카타르가 우리나라에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이제 계약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와, 철강주들, 조선주들 한 일주일 전부터 요동을 치더니 막 주가가 폭등을 하더군요. 애초에 우리 기레기들이 어떻게 썼는지 압니까? 한 달 전에요. 카타르가 중국 16척을 발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또 거짓말 쳤다. 카타르는 중국한테 LNG선 넘겼는데 다 뺏겨놓고, 그거 우리가 수주한다 그러고 개구라 쳤다라고 막 비난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카타르는 중국도 거래선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116척 예정돼 있던 것 중에 10% 끊어가지고 생색만 살려준 거야. 중국 체면만 살려주고 나머지는 한국에서 전부 다 발주를 했다는 겁니다. 무려 103척을 운반선을 발주한 거예요. 이게 이제 총 규모로 따지면 뭐 23조 원 정도 된다 그래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 정도 양이면요. 대우조선이 그동안 이 LNG선 선박 건조에 있어서 지금 뭐 단일 제손소로는 1위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대우조선이 만들어 온 총량의 3배가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근데 이 물량을 앞으로 순차적으로 인도에 가겠다라고 던져준 거예요. 이 정도면요, 우리 3개 조선사들이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릴 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장기적인 물량을 확보해 버린 거지. 이 정도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업과 철강업은 기본빵은 하고 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주식 사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지 말고 묻으세요. 늦은 것 같은데. 아니야. 이게 10년 이상 간다니까, 이 추세가. 아무튼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초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LNG 선박의 기술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일단 LNG 엔진을 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LNG 엔진에서 발생하는 공해 발생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화물 선박들이 전부 다 LNG 엔진 선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이 LNG 엔진을 가장 잘 만들고 하이브리드 LNG와 경유를 섞어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술이 최고가 우리나라예요. 두 번째 원인으로 따지면 유증기 활용 기술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LNG는 기체이기 때문에 뭐 영하 270도 이하로 얼려서 운반을 합니다만, 이거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제 보냉제가 필요한 거죠. 이 보냉제를 써가지고 이거를 유지하는 기술도 뛰어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셉니다. 그러니까 LNG가 아무리 잘 이거를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매일 뭐 0.1%에서 2% 총량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LNG를 운반하면서 시간이 오래 걸려버리면 결과적으로 LNG는 다 새나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LNG 엔진은 빠르고 신속하고 이제 보냉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데다가 거기서 새어나오는 유증기를 잡아서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또한 대한민국의 선박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LNG 운반선들은 자동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GPS라든지 여러 가지 AI 항법, 뭐 거기에 관련된 관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안전하고 운영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걸 잘하죠. 그래서 각 그 선사들, 세계 선사들이 전부 나름대로의 특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LNG 사업들이 기본 우리나라로 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생산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전제라고 하면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LNG 관련된 선박들도 전부 우리나라로 올 겁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지금 있는 LNG 선박보다 3배 비싼 LNG 선박이 있습니다. 그거는 북극해를 운영할 수 있는 쇠빙선형 LNG 선박입니다. 이건 역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나라만 갖고 있고요. 러시아가 앞으로 러시아나 북방계 국가들이 이러한 쪽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왜? 러시아에서 이렇게 그 인도양 태평양을 돌아서 유럽을 가는 게 아니라 북극해를 지나가지고 이거를 운반하게 되면 거리가 훨씬 빨라지거든요. 수송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1년에 6달은 얼어있는 얼음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LNG선이 쇠빙선이어야 돼. 근데 이거를 병합해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대우해양조선이 갖고 있다는 거죠. 대우해양조선 주식 삽시다, 여러분. 네. 지금 뭐 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많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기본 먹거리를 벌어놨고 10년 이상의 기본 먹거리를 벌어놨고 앞으로 더더욱 늘어나는 LNG 수요에 맞춰서 우리나라 조선공업은 이제 다시는 중국이나 일본이 넘나들어 볼 수 없는 탄탄한 지위를 유지해 갈 거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조선업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 몇 년 동안은 계속 희망적일 거란 말이죠. 그렇죠. 최소 10년에서 15년은 안전빵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규모의 수주인데 지금 제가 검색을 하다가 조선비즈에서 되게 재밌는 제목을 발견을 했는데요. 원전 포기하고 LNG 풍력하라니 두산 죽일 생각인가? 경쟁력 부족한 LNG나 풍력 사업하라 내몰면 좀비 기업 될 것. 어떻게 헤드라인을 걸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두산이 지금 가스터빈이나 이제 일반적인 터빈 엔진들을 제작하고 있어요. 네. 이게 발전으로 이제 발전 수요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 수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쓰이죠. 근데 터빈 엔진은 항공기나 선박의 엔진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풍력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엔진으로 쓰입니다. 기본적인 엔진으로 다 쓰이기 때문에 풍력 전환을 한다고 두산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은 어떻게든 지금 있는 상황을 나쁜 걸로만 풀어나가기 위해서 기사를 악의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얼마나 얘네들이 악의적이냐면요. 우리나라의 수출이 20%가 줄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도 20% 줄고 반도체도 20% 줄고 막 이렇게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공장을 세우네, 뭐 휴업을 하네, 뭐 공장 가동이 떨어졌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뉴스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현대자동차 공장 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삼성이 반도체 라인 줄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근데 20%는 어디서 생 걸까요? 해외에 있는 공장에서 가동이 멈춘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공장은 정상화돼 있는데 해외에 있는 공장이 안 돌아가요. 그게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수출이 안 느는 겁니다.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을 해도 우리나라 수출로는 잡혀요, 통계상으로. 자, 그렇게 잡혀있던 통계들, 해외 생산 기지들이 안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거기다 붙이는 겁니다. 석유가
역대급으로 60% 수입량이 줄었대요. 그래서 그 확인해 봤어. 그랬더니 도입되는 양은 똑같아요. 이해 가세요? 석유 도입 비용이 60%가 줄었다라고 기사를 봤더니 수입된 석유의 원유량은 똑같아. 그럼 왜 60%가 줄었냐? 원유값이 10달러로 떨어졌잖아요. 30달러 하던 원유값이 10달러로 내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도입 금액이 준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앞뒤를 다 따르고 원유 수입 비용이 60%나 줄었다. 이런 거지 같은 기사를 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업체들요, 작년보다도 더 호황이야. 작년 이게 올 상반기 때 일부 2월, 3월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4월, 5월 들어서는요, 전년도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 생산되는 수치가, 생산이 늘어난 수치가 이게 얼마더라? 지금 딴 걸 보고 있어갖고 제가 자료가 그러는데, 하여튼 반도체 수출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 올라갈 만큼 지금 생산이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외 공장은 안 늘지. 해외 공장 안 느는 거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해외 공장에서 이게 안 늘면 전체적인 매출이 안 느니까 주주는 좀 손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 있는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이나 국내에 있는 하청업체들, 부품업체들한테는 오히려 더 좋은 현상인 거예요. 현대자동차가 수출이 안 된다. 그건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 지금 자동차 딜러들이 전혀 영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현대에서 부품 관련 수출이 60% 이상 줄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해외 공장들이 다 서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생산되는 차들은요, 올 상반기 때 북미 지역에서 최고의 히트를 치고 있어요. 제네시스, 팰리세이드, 또 하나 뭐지? 하여튼 3개 차종이, 우리나라 국내 3개 차종이 북미의 판매 1위를 1, 2, 3를 다 한국 자동차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 왜 그런 건 뉴스 안 내냐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왜 뉴스 안 내고, 수출이 20% 줄었는데 흑자만 늘고 있다. 기름 원료 도입이 60% 이상 금액이 줄었는데 이러다가 나중에 흑자 도산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핫딱지가 납니다. 특히 지금 K-방역 관련해가지고요, 우리나라 방역 물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그동안 작년에 우리가 진단키트 같은 거 수출을 해봤겠습니까? 마스크 같은 게 수출량이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지금 관련된 물품들의 그 새로운 수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마스크 공장들 초호황을 누리고 있어요. 초호황. 일단 KF94 같은 마스크는 이제 국가가 관리를 하고 10% 수출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수용을 충족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곧 풀려서 국내 마스크들이 의료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겁니다. 미국은 지금 그 자체적인 마스크 생산을 3M에 의존해 왔는데 3M 중국 공장이 정상화가 안 되면서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고, 미국 안에서 마스크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제 마스크들을 활용해서 쓰려고 했는데 중국의 마스크가 너무 불량인 거야. 대체품은 지금 의료용 마스크에 관한 한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덴탈 마스크들이 팔리고 있어요. 덴탈 마스크들은 그동안 이제 의료 외품이기도 합니다만 공산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어떤 그 위생 기준, 그러니까 포르말데히드 같은 그 건강에 치명적인 것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산품으로 팔던 게 덴탈 마스크였어요. 이 덴탈 마스크들을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와갖고 이거를 아도를 쓸어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보통 주문 수량이 30억 장 막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덴탈 마스크 거의 다가 다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산 덴탈 마스크가 100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 있는 국내산 덴탈 마스크든 300원대 가격을 판매 가격, 그러니까 공장도 가격 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몇십억 단위의 구매 요청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남미 지역. 이제
이제 여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 지금 한국산 덴탈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뭐 일단 일반적인 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수량들이 계약이 되고 있고요. 이미 그 계약금을 걸어놓고 인도가 최소 5주에서 2달까지. 그러니까 선금 걸어놓고 2달 후에 물건 받아가야 될 정도로 지금 국내산 진단 키트를 비롯한 각종 의료 제품 시장들이 전 세계를 다 휩쓸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만들어낼 부가가치는 거의 영구적으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점점 더 한국에 대한 믿음과 어떤 포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다른 나라가 끼어들어올 수 있는 포지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마스크, 위생용품, 의료용품은 K방에 붙은 거, 코리아제가 최고다라고 하는 K 브랜드의 방역 제품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고 그 규모가 이제는 수십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올 상반기에만 4조 원 이상의 수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요대로만 이어지게 된다면 20조 수준이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조, 200조도 충분히 연말까지는 달성할 거다라고 봅니다. 에 대해서 거의 국산화가 완료되거나 대체 생산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 더 이상 일본산을 쓸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뉴스 보도로 해서 본격적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앞으로 국세 소재에 대한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이제 가열차게 이걸 붙여 나갈 것 같고요. 일본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요구한 수출 규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확답을 내놔라라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이걸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에 연관해서 징용공 소송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제안을 이거 던져온 겁니다. 이게 얘네들이 우리들한테 처음 얘기할 때는 국제적으로 무슨 무기로 쓰일 수 있는 수출품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갖고 자기들이 이 문제를 걸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미쓰비시하고 연관된 징용공 배상 조약에 대한 부분을 이유로 해서 걸었다는 걸 지들이 시인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불매운동은 계속 유지되고 있죠. 닛산이 털고 나갔고요. 조만간 도요타도 털고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도요타, 렉서스가 가장 잘 팔리는 시장 중에 하나였던 대한민국에서 저 렉서스 브랜드만 몰아낼 수 있다고 하면 일본의 지금 산업을 거의 떠받들어 가고 있는 도요타에 아주 치명적인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맥주 끝났고 아직도 일본 맥주는 아예 이제 진열장에서도 사라진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일부 이제 패션 브랜드들, 덱상트 같은 브랜드들이라든지 유니클로 같은 브랜드들이 갈수록 이제 매장을 줄여가면서 철수 분위기를 끌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가능하면 징용공보다 강제동원 피해자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우리 경제 탄탄하게 잘 유지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물리적인 수치에서 모든 거를 과거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총액 단위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예전보다 그 좋았던 호황 시대 최고의 매출을 올리던 시절하고는 좀 다른 분야로 갈 거지만 그래도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호전될 수 있다는 거는 일단 국가 브랜드가 전체적으로 다 인정을 받고 있어요. 방역 부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자동차라든지 뭐 일반적인 전자제품 이런 쪽에서도 신뢰를 얻고 있고요. K푸드부터 시작해서 K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확산 속도를 통해 갖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원짜리 중국산 마스크 안 써요. 300원짜리를 굳이 사서 한국 마스크를 사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애들은 벌써 짝퉁을 가짜 한국 KF94 같은 마스크들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이러한 짓거리들을 할 만큼 한국의 브랜드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 흐름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수출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저가로 수출한 시대는 끝났다. 한국의 브랜드는 이만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명품의 반열로 가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굳이 양떼기 안 해도 되는 그런 수출 국가가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런 와중에 동숲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어요. 없어서 못 판다고 하죠. 동숲이 뭐예요? 동물의 숲. 아, 그거? 닌텐도 그거? 네. 반성합니다. 네, 우리 아들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득템했네요. 그거 네. 구하기 힘든데. 구하기 힘든데, 요 앞에 저 합정동에 있는 거기 가니까 많습니다. 뭐야, 거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 안에 전자매장에 가니까 한산해가지고 물건이 있길래, 뭔지 모르고 그냥 구매를 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동숲의 유행. 갇혀 지내다 보니까 이제 실내에서 쓰이게 되는 많은 컨텐츠들이 이제 전부 다 오르고 있죠. 홈쇼핑을 비롯해서 넷플릭스도 좋았고요. 한동안 디즈니도 그랬고 뭐 이런 실내에 이제 운영되는 은둔형 비접촉 비대면 서비스들이 앞으로 강세를 이뤄나간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동숲 같은 닌텐도 이거는 일본만이 장악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말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게임도 지금 해외에서 엄청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재작년 최고의 히트를 치고 있는 슈팅 게임 뭐죠? 배틀그라운드가 있죠. 네. 배그가 중국에서 텐센트에 의해 가지고 배그라는 것 아예 간판을 떼고 완전히 중국 텐센트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출시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수익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우리나라 게임 시장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 특히 중국이 이제 제일 크니까 한 30% 먹고 70% 떼주는 뭐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수출이 안 돼요. 근데 이게 배가 너무 탐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일종의 이제 전환 제작을 한 거야. 우리 거를 카피 따고 완전 중국판으로 전환 제작을 하고 로열티를 주는 방식으로 이걸 바꾼 거야.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익이 과거에 7대3 나눠먹기 하던 것보다 훨씬 높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배틀그라운드를 생산한 회사의 올해 순이익이 연말에 얼마가 정산되는가를 보면 야 정말 쟤네가 거기 가서 중국 가서 떼돈 벌고 있구나 뭐 이런 상황을 인식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진짜 저작권을 돈 버는 시대가 왔나 봐요. 네. 배그 제작사 상장 준비 중입니까? 네. 저 무조건 이거 하겠습니다.